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축디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축디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는 제약 일하는 축디업입니다. 한 달 전에 조소기업 탈출하고 나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쉰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몸은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취업 준비를 다시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굳이 연봉 7천, 8천 받으려고 야근하고 막 외제차 타고 이렇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참 현타가 오네요. 일단 재정 상태는 현금으로만 2억 좀 넘게 모아놨고요. 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한 것에 비해서는 절대 많이 모은 게 아닙니다. 투자, 쓰리자, 팔지 못할 짓 다 해서 몸 다 망가졌어요. 저도 망가졌습니다. 뇌전증 때문에 부모님이랑 또 진짜 칼 들고 죽내 사내 또 야구 방망이로 맞아가면서 운전하는 걸 반대한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메로나 때문에 실내 건축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어서 부모님 사업이 좀 잘 돼가는 편입니다. 이번에 직원도 2명 더 채용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도 제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서울에 상가가 2개 더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는 있는데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은 있는데 안 팔리는 집. 그런 개념, 약간 그런 개념? 부모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네가 벌면 몇 푼이나 번다고 운전해서 직장 다니려고 하냐. 이 말이 솔직히 어렸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뭐랄까 친자식을 깎아먹는 느낌.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잠을 더 자기 위해 차를 사려고 했던 것 뿐이었던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저의 고민이라기보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헬조선 국민소득 3만 불 달성. 수치상으로는 좋네요. 뉴스에 선진국 반영 올랐다면서 좋아하던데. 그런데 세바시에 나온 아주대 심리학 교수 편을 보고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압니다. 안경 끼고 약간 좀 풍채 좋으신 분.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잠을 적게 자고 제일 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논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뭐 전 세계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빼고 점심시간 때 자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보통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지금 살았었어요. 제가 뇌전증 환자다 보니 잠에 민감한 편인데 부모님이랑 살면 주말에도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부모님이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편견.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낮잠이라든가 9시에 자면 넌 또 자냐? 벌써 자냐? 이런 반응. 저는 진짜 이런 문화가 신기하면서도 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회사도 그래요. 1차 밥, 2차 회식, 3차 커피, 4차 노래방. 진짜 저는 한국 사람도 존경스러워요. 지금 조소기업 탈출하고 쉰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직장생활에 큰 꿈이 없거든요. 솔직히 중소, 조소 다녀봐야 서울이나 수도권, 과천, 수원,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몸 다 망가져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친구들 모임 같은 데 가도 제가 현실패풍 날리니까 애들이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친구 1, 야, 너 이번에 대리됐다며? 친구 2, 응. 야, 그래봤자 다 똑같은 월급쟁이여. 나, 대리달 뭐하냐? 행복주택 살면서 돈도 없는 놈이 카마노나 지느러고 앉았고 빨리 돈 모아서 집이나 사. 지금 취업 준비도 3년 정도 달이 목적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고 그 정도의 회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꼭 대기업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철회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인 건가요? 외제차 타고 막 이런 거 저는 관심 1도 없는데 약간 뭐랄까 사회가 성공을 강요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뇌전증이 없고 제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소방관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는 편견이 있는 한국.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두 번째, 꼭 또 몇천 몇억 받으려고 죽기 살기도 살아야 되나?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닌데 이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추가로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할 말이 많습니다. 축디형님. 보통의 고민사연보다 할 말이 많아요. 일단 축디형님한테 제가 냉정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님은 그래도 보통의 그 나이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축디언님은 그래도 뭐 시간을 많이 벌었잖아요. 군대는 안 간 대신에.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간 돈이 좀 적었잖아요. 집에 돈을 안 줘도 됐잖아요. 근데 막상 일하는 사람들 보면, 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갔다 오고 하면 막상 돈 벌어야 될 나이가 막 26, 7. 그것도 빠른 나이에요, 보통. 워너풀님은 돈 언제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군생활 말고. 워너풀님이 워너풀님은 30 넘어서 버렸겠네. 저분 장교니까 장교 생활 한 3년 하고 약대 6년이면 그것만 해도 9년이네요. 네. 그것만 해도 9년, 거의 뭐 중간에 뭐 휴학기까지 됐으면 10년이네. 10년 플러스 알파네요. 튜티언님도 아시겠지만 튜티언이 주변 친구들 중에 보면 대부분 대졸일 거예요. 작년부터잖아요. 돈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워너풀린도 중간중간에 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는 했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돈 벌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측대원님. 본인이 일반적인 환경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도 측디언님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님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기댈 수 있고 개념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는가 하고 아무것도 없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를 얘기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뭐 재산을 받는다거나 뭐 상속을 받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좀 약간 헝그정신이 발달한 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난 깨달았습니다.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한테 난 10원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지라는 거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축제님 얘기가 틀리잖아요. 보시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선택한다고 하면 건강 흑수저가 낫다고 하잖아. 근데 흑수저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님 건강 흑수저라고 했잖아. 흑수저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 흑수저가 돈만 적게 벌어서 흑수저인 게 아니라 보통 흑수저분들이 몸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몸을 쓰는 일을 해. 육체적인 일. 힘든 일을 합니다. 보통 흑수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산직, 조선서, 택배 상하차, 아니면 택배 기사, 아니면 청소부,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금수저 성편이 좋았으면 그 일을 할까요?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 건강한 것마저도 돌이 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워너풀이 안 그렇습니까? 보통 몸이 아픈 사람들 대부분 몸이 아프고 병원 자주 찾고 약국 자주 오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약국 잘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좀 완화시키려고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축나니까 뭐 파스 사러, 두통약 사러, 아니면 뭐 다친데 약 받으려고. 보통 그렇게 삽니다. 건강한 사람 아예 약국을 안 와요. 돈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어디 가더라도 마찬가지야. 전국 각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어디 가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써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흑수저이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못 써요. 괜히 흑수저분들이 많이 다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흑수저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축디어님이, 이거는 보통 전체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건강 흑수저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건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건강할 수 있는데 이 건강이라는 것도 생각해봐요. 일단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밥 잘 챙겨 먹어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흑수저일수록 삼시세끼를 더 안 챙겨 먹어요.
덜 챙겨 먹어요. 택배 하시는 분들 점심 굶습니다. 생산직 하시는 분들도 밥 조금 먹어요. 제가 생산직 해봤잖아요. 점심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안 먹어요. 쉬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생산직 일할 때 저녁이 20분밖에 안 됐어요. 실합니다. 저녁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왔다 오면 쉬는 시간 없으니까 안 먹어요. 굶어. 나도 굶었어요. 그래서 살이 쭉 빠지더라고. 점심 때 먹으면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밥만 두고 막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와, 그렇게 하니까 진짜 살이 그냥 쭉 빠지더라. 하루 왼쪽에 서서 일하니까. 진짜로. 2주일에 한 4, 5kg가 빠졌을 거예요, 그냥. 왜 힘든 일 하면 살 빠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대부분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밥때를 못 챙겨요. 어딜 가든 마찬가지야. 밥때를 못 챙겨. 힘든 일 할수록 더 맛있게 먹어야 되고, 더 천천히 먹어야 되고, 더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밥 시간도 딱히 없고, 그리고 밥도 빨리 먹어요.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밥 10분 안에 먹습니다. 네. 밥을 있잖아요.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어요. 왜냐? 그래야 내가 좀 많이 쉬니까. 천천히 먹으면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 생산직 일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왜냐? 쉬는 시간이 몇 분이나 더 벌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계속 해봐요. 그런 식의 로테이션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젊을 때야 아직 회복 속도가 빠르고 체력이 좋으니까 버틴다고 하지만 30대 중반, 후반, 40대, 50대는 못 버텨요. 그래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대적으로 좀 편한 일 하시는 분들의 얼굴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대부분 흡수자들은 힘든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소홀해진다거나 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칩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셨나 모르겠는데 MBC 스페셜이니까 그때 이국종 교수님이 맞아요. 이국종 교수님이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 아주대학교. 거기서 이국종 교수님 수술하면서 그때 기억나요.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 택배 기사가 이제 차에 실려왔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이제 다쳐가지고 실려왔어. 수술했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피 철철 찌면서 그 위기쪽에서 피 엄청 묻히면서 하는 막 이제 수술 막 그분도 막 지쳐가지고 이런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를 자기가 너무 많이 상대해봤다.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걸 다치는 사람들 90% 이상은 다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쳐서 온다고. 교통사고나 이렇게 뭐 산업재해 같은 거 있죠. 다쳐서 온 사람들이 한 90%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 가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돼. 그 가해자가 돈 없는 사람이에요. 영세민인 거야. 그래서 보상을 받기도 막연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택배 일 해가지고 다쳤는데 그 사람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 그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흙수저 있어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 그러면 왜 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축디언님. 아니 왜 힘든 일을 해? 흙수저 있어도 건강을 생각해야 되잖아. 몸 안 쓰는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흙수저 있어도 교육 수준이 낮아요. 흙수저 있어도 학벌이 낮아. 흙수저 있어도 가방끈이 짧아요. 공부를 못해요. 자, 원어플린 나와 있는 거기 금수저 아닙니까? 거기에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가 밖에서 뭐 막노동하고 있다면 회초리 때릴걸요 아마? 분명히.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뭐 못해주기 뭐가 있냐? 학원 보내주지. 어? 너가 너 보고 밖에서 일하고 오라 하더나?
용돈 주잖아. 왜 노가다로 가? 어? 너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너 학원 보내는 줄 알아? 너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냐고. 한 번만 더 가기만 해봐. 한 번만 가다가 걸리면 너 호적이 파버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때 강남 8학군 출신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호되게 교육을 시킨다니까. 아예 경험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뭐 범어동에서 이제 그 뭐 경신고등학교 대구여고 나오는 그 아들내미 딸내미 갑자기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 하면 그 막 난리법석을 뗄걸요 막 돌아한다 하면서.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아니 생각해 흑수저일수록 대학교를 좋은 데를 못 가고 맞잖아요. 좋은 데를 못 가고 고졸 인상이 더 많고 가방끈이 짧으니까 당연히 사무직 편한 직종 못 가잖아요. 편한 직을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몸으로 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 상대적으로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 누가 하냐? 잘 사는 집, 잘 살고 학벌이 좋은 집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은 집안일수록 자식한테 모험을 못 걸게 해요. 돈 많은 집안일수록. 오히려 그런 경험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님 그걸 모르시네, 축디언님. 이 공부라는 게 알바하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알바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자, 저는 노가다하면서 공부했는데 축디언님 본인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또 공부 얘기가 틀린 게 뭐냐 하면 그 왜 공부 관련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저 주경야독 하니까 딱 그 생각나시는 또 우리 원어플님 또 고등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 있잖아요. 예. 중고등학교 필수 권장 도서도 항상 언급이 되는 그분의 책. 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원어플님. 저분 직소 선배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축디언님, 노가다에서 공부하는 게 기껏해야 있잖아요. 뭐 자격증 공부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는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공부 같은 거예요. 뭐 자격증 공부 같은 건 할 수 있겠지. 자격증 공부 같은 건 짜투리 시간 빼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딸 수 있겠지. 근데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고시 시험 같은 인생이 걸린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노가다 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부하고 제가 말하는 님이 말한 그 공부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공부하고는 다르잖아요. 레벨이 다르잖아. 원래 방통대 같은 경우 일하면서 다니라고 만든 학교예요. 슈티오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방통대 간다고 해서 직장을 좋은 데 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방통대의 목적이 그거예요. 보통 나이 들어서 여러 사연,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게 방통대 아니겠습니까? 학점을 인지하고. 직장에 지장이 되느냐 않은 선에서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가지고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학교 다닌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거니까. 방통대 목적이 그겁니다. 애초에 설립 목적이 그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방통대 설립 목적이 이제 만학도들,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못 빼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들으면서 굳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 창섭을 아니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채워서 수료만 하면 학위를 주는 게 방통대 아닙니까? 애초에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경이 끝나느냐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땄다고 해서 막 인생이 확 바뀌지 않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능 고시 공무원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 군부사관도 방통대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하는 거예요? 부사관이 군대만 있다 보니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군부대에 항상 주둔해 있다 보니까.
일단 튜티언이 끝나고 더 쓰셔야 됩니다. 예, 저분 뚝배기 좀 많이 때려 드릴 거예요. 예. 맞잖아요. 군부대가 시골에 있다 보니 학교를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립니까? 동선도 긴데. 어. 있잖아요. 튜티언 잘 들으세요. 직업을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수능과 고시 이런 시험을 봐야 돼.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인좀 보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는. 맞잖아요. 구급 일반인좀 보면 돼. 근데 그게 쉽냐 말이죠. 더군다나 공부만 전념해도 힘든 시험인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냐 말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에만 전념을 해도 붙을지 안 붙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시험인데 일하면서 공부한다. 그것도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일을 하면서 밤에 공부를 한다. 노가다 아무리 일찍 끝나봐야 5시까지 하는데 몸 피곤한데 샤워까지 하고 집에 오면 바로 잠이 올걸요 아마? 잠 올걸요? 펜 무거운 거 쇠파이프나 이제 연장 많이 져가 손에 힘도 안 들어가. 필기해야 되는데 잠깐 멍 때렸더니 잠아요. 그 많이 해봐야 아무리 쥐어짜내 해봐 4시간 5시간이에요. 안 됩니다. 이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의 바위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수저는 당연히 건강 흑수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건강 흑수저가 있기야 하지. 근데 일단 건강하려면 수저가 좋아야 돼요. 건강하려면. 왜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흑수저는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죄송한데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허다해요. 이건 통계로도 나와 있어. 흑수저들이 대부분 수명이 더 짧아요. 왜냐면 나이 들면 어디가 아프거든. 나이 들면 안 아픈데도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수술을 받는다거나 좋은 병을 진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흑수저들은 참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파도 참는단 말이에요. 왜냐 수술비 낼 것 같 생각하니까 우리 집안 형편에 엉강생식 못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수저 있어도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 보험 들어갈 돈이 너무 아까워서 보험 들 만한 여유가 안 돼서. 그래서 나중에 다치고 나면 보험 안 들어있으니까 병원비 엄청 많이 나오고 병원비 엄청 많이 나와서 집에 돈 없으니까 수술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 죽는 거죠. 젊을 때야 건강할 수 있겠지. 근데 나이 들면 건강이 힘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하게 편하게 건강해지려면 흑수저 가지고 힘들어요. 흑수저 가지고 비빌 언덕 있어야 됩니다. 자본적으로 비빌 언덕 있어야 돼. 자본적으로 우리가 괜히 열심히 젊은 나이 때 고생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젊은 나이 때 사람들이 왜 노력하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는 노는 거 싫어합니까? 누구는 자는 거 싫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렇게 잘 것 자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댕기면 남는 게 없어요. 뒤가 없어, 뒤가. 그리고 튜티어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튜티어님 여기 보면 오피스텔 그러니까 님 집도 하나 있네. 사무실 오피스텔도 본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가가 2개 더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상가가 2개 더 있대요. 님 흑수저가 아니라 은수저는 됩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수저가 좋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요. 점점 더 그게 더 심해져. 이제 뭐 흑수저에서 이제 뭐 잘 되는 케이스는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산 가치가 없다. 님 자산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잘 모르시네요. 꼭 팔려야 자산 가치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살 수 있잖아요. 스튜디오님 잘 들으세요. 안 팔린다고 자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만약에 저기 집 없으면 저기 살 수 있잖아. 오피스텔. 그리고 아무리 자산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싸게 내놓으면. 워낙에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왜 안 팔리는지 아세요? 그 비슷한 시세 똑같은 가격 하니까 안 팔리는 거야. 거기에 시세 가격이 조금만 낮추고 하면 팔려요. 서울 땅에서. 아, 저분 서울이에요, 서울. 만약에 다른데 똑같은 동급에서 1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한 1억 4천, 1억 3천5백 산다니까. 왜냐하면, B급 맵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B급 맵. 무조건 A급만 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보면 아니, 안 팔린다고 자산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진짜. 아니, 안 팔린다고, 거래가 안 된다고 자산 가치가 없다는 얘기 살다 처음 들어봐요, 진짜. 님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님이 여유가 있는 거야. 축대님 잘 들으세요. 님은 본인은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평범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게 아니야. 축대현님. 님은 비빌 언덕이 많아요. 일단 부모님 둘 다 일을 하시잖아.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지금 사업 잘 되는 분 드물어요. 서울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 지금 말아먹고 있는 실정이야. 둘 다 활발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환갑이 다 돼간 나이 일을 하시잖아. 그것만도 축복이야. 보통 저 나이에 직장에 잘리거나 은퇴하거나 해가지고 뒷방 늙은이로 있다거나 아니면 허드레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많으시면 재취업 힘들잖아. 여러분.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안정적인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동년배, 저 부모님 비슷한 동년배 중에서도 잘 나가는 축이에요. 굉장히. 뭐 축디언이 부모님 나이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잖아요. 초절이고 중절이고 대절이고 박사절이고 다 필요 없어요. 63세면. 63세에서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학벌을 써야 될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학벌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일할 게 있냐, 내 일할 거리가 있냐,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63세 됐는데 서울대 나와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뭐 서울대 나오면 63세도 써준답니까? 어디 가서 받아준대요? 나이 들면 안 받아줘요. 나이 들면 이제 학번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젊을 때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한참 지나고 이제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63세면 은퇴하는 나이예요. 그러면 학번은 그냥 종이 쪼가리면 종이 쪼가리. 부모님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던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뭐 또 얘기하자면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잘 번다는 거. 돈을 잘 보고 자산도 있다는 거. 자산 있잖아요, 자산. 그러니까 님한테 물려준 자산이 있잖아요. 님도 그거 있으니까 편하게 지금 여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자산도 있고. 부모님 일하시고. 부모님 일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약간은 배부는 고민입니다, 축디어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본인이 왜 배부른 고민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 나이 때 부모님도 일을 못 해가지고 자식한테 용돈 받아 쓰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허드렛이라는 거 뭐 파지 줍는다거나 아니면 뭐 경비원 일하거나 보통 그런 일 해요. 그거에서 또 수익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얼마 안 되고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용돈 받거나. 근데 님은 부모님이 오히려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부모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돈 안 벌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잖아.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둘 다 만약에 부모님이 둘 다 일을 안 하시고 몸 편찮으시고
뭐 물려받을 거 없고 이래봐요. 과연 저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냥 편하게 놀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 어? 내 먹고 살 돈도 들어가지만 부모님 용돈, 부모님 그 사시는데 전기세, 식비, 공과금 다 내가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 2억도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저게. 음.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63세 정도 되면 일하시는 분들보다 일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축디언님. 일하는 사람보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죠. 하고 싶어도. 대부분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나이 들고 집에 있으니까 또 나가는 돈도 많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 일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63세 정도 됐는데, 저 나이 때 노후 대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허다해요. 서울 시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있으면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디라 써주는 데 있으면 제발 좀 봐달라고, 제발 좀 써달라고 하는데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맨날 새벽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새벽에 보면 동네방네바 교차로 같은 거 있죠. 그거 항상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집에 가가지고 볼펜 같은 걸 해가지고 전화해서 112 전화해가지고 이력서 여러 개 적어놓고 면접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부모님 나이 때 현실이라니까. 주위 부모님이 공인중개사 하거나 트럭 운전, 그 부모님 주변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몇 명이나 돼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한 600명 됩니까? 꼴랑캐봐 10명, 한 10명도 아니지, 한 4, 5명 되겠지. 그 4, 5명 가지고 대한민국 전부를 판단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표본 데이터를 뽑으려면 적어도 각 분야에 한 100명 정도 있어야지. 이게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증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전부를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부가 그 정상분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아니면 정상이 범죄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건지 모르잖아요. 공인중개사 3분, 트럭 운전하시는 분 2분, 그리고 그거 아시죠? 특히님 공인중개사 한다고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발에 치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월세 내기도 빡빡하다니까요. 그 트럭 운전 힘들어. 그리고 나이 들면 사고도 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근데 나이 들어 트럭 운전 왜 하겠어? 그 위험한 일을. 어? 노후 대비를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노후 대비를. 뭐 연금 나오고 벌어놓은 돈 많다고 하면 트럭 운전 왜 하겠냐고. 나이 들어도. 안 하겠죠. 졸음운전 무섭고, 그리고 혼자 독고다이에다가 허리도 안 좋고 한데 안 하겠죠. 근데 아직 처자식 시집 안 갔고 집에 나가는 돈 많고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하... 자, 이거 저도 봤어요. 이분 유명하잖아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유명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거 봤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잠을 적게 자고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노는데 해인복지 씨는 꼴등이다. 봤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TVN에 어쩌다 얻은 그 볼살 많으신 교수님이잖아요. 안경 끼신 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공감을 해요. 행복지수가 낮은 거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잠을 적게 자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것도 있는데 잠을 적은 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건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잠을 적게 자는데 그렇다고 해서 푹 자지도 못해요. 걱정이 많아서.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막상 바로 잠드는 사람 드물어요. 보통 여러분 자려고 누웠다가 잠 안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뒤적거리면 쓸데없이 뭐 인터넷 기사 보다 유튜브 좀 보다 카페 좀 디비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자고 올라면 잠이 고파요.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잠 부족해요. 어느 직업이건 간에. 걱정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한 트럭씩 가지고 있어. 각자. 자, 그리고 행복지수는 전 세계 뒤에서 왔다리 갔다리. 예. 우리나라 행복지수 꼴등이잖아. 유명하잖아요. OECD 꼴등. 뭐 남일이 아니죠. 잠자는 건 좋은 거예요. 잠자는 거는. 잠자는 건 좋은 거야. 잠자는 건 좋은 거예요. 죽대언니. 이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그 방송할 때 잠을 얼마나 자느냐에 따라서 방송 능률이 틀려져요. 텐션이나 이 썰할 때 텐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방송 늦게 하는 이유가 잠을 좀 더 자고 늦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썰 풀려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야 이야기 주제도 잘 생각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저도 차라리 좀 늦게 방송을 할지언정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자. 요즘엔 좀 이런 마인드예요. 막 시간이 쫓겨서 하니까 잠은 고픈데 막 집중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자, 주말에 낮잠이나 9시에 자면 넌 또 자냐 이런 반응. 이거는 한국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직두현.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한국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잖아. 뭔가 짜투리 시간에 대한 집착이 심하잖아. 짜투리 시간. 뭐 주말에 몇 분 남는 거. 퇴근 후에 몇 분. 출근하면 몇 분. 근데 참 그런 거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집착하면서 쪼들리게 사냐?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넌 또 자냐? 잘 수도 있는 거죠. 자는데 보태준 거 있습니까? 자는 거 본인 자유 아니야? 자는 걸 허락받고 자야 돼? 잠자는 거 내 마음대로 자는 거 아니에요? 잠을 우리가 무슨 어디 결제받고 잡니까? 맞잖아요. 잠은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깰 때도 내 마음대로 깨고 싶을 때 깨는 거야. 쉬는 날이면. 쉬는 날 밤 그냥 하루 왼쪽에 잠만 자도 돼요. 그게 뭐가 어때서? 자, 저는 진짜 이런 문화가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죠. 예, 그냥 족 같은 거죠. 이런 문화는 좋은 게 아니에요. 1차 밥, 2차 외식, 3차 커피, 4차 노래방. 이러면서 다음날 정시에 출근. 제일 최악이죠. 저도 이거 겪어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집에 택시타고 와가지고 2시간 반만 자고 다시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정시 출근. 일 똑같이 하고. 그래서 내 이 생각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짓을 했었거든요, 저도. 예, 평일날. 주말도 아니고. 자, 이건 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자, 이건 현실 패폭 날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좀 무시한 겁니다. 자, 본인은 패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축대현이 이건 패폭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를 좀 같이 절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 너 이번에 데이트했다며? 응 그래봐 똑같은 월급쟁이야. 보통 이런 반응 나오면 야
대리도 하면 월급 좀 더 받겠네. 야, 축하한다. 그래도 뭐 사원 때보다 나을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밑에 직원들 오니까 좀 낫겠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직대님 어떤 얘기 하냐면, 대리다면 뭐하냐? 햄버거 사면 돈도 없는 놈이 카메라 지르고 앉아고 빨리 좀만 TV나 사. 대리다면 뭐하겠냐? 대리다면 월급이 올라가는데. 직급이, 어? 아니,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제기업에서 사원에 대리만 올라가도 연봉이 1,000만 원 올라가는데, 당연히 좋죠. 그리고 회사의 대리를 인정해준 한때가 나 이제 따까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되게 달아요. 지금 평생 사원으로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 인생 뭐 저 사람이 사는 거죠. 뭐 님 보고 뭐 돈 못해달라는 것 한 것도 아니잖아. 어? 아니 카마로를 지르건 머스탱을 지르건 저 친구 인생이잖아요. 뭐 알아서 하겠죠, 저 친구가. 이게 있잖아요. 내가 축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얘기했잖아요.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친구 사이에 민감한 건드리면 우리 친하다는 핑계로 자주 본다는 핑계로 그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의 깨질 확률이 더 높다고. 자주 안 봐서 깨질 확률보다 자주 봤는데 자존심 건드리는 행동 때문에 서로 의의가 상해가지고 깨지는 게 더 많다고.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성공에 대해서 굉장한 강요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성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좀 어떤 거냐 하면 성공을 할 사람이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성공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에 성공을 한다는 거는 전준님 어세요? 성공을 한다는 거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부자가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은 돈 많은 거예요. 돈 고생 안 하고 좀 괜찮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는 사람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성공을 못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면 좋지. 근데 성공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성공하려고 집착하다가 나락에 늪에 빠진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네. 우리나라에 보면 성공에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밑바닥으로 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비트코인만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그 떡상 한번 노리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빚까지 다 끌어모았더니 다 털렸잖아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맞잖아요. 성공을 강요하는 것도 있고 성공을 해야만 뭐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근데 성공을 안 한다고 해서 욕먹을 필요도 없어. 성공을 안 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생도 아니에요. 애초에 인생에서 쓸모 있고 없고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걸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쓸모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없어요. 네, 그 누구든 간에. 이거는 좀 바뀌어야죠. 돈 몇천 몇억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나? 젊을 때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이 들 때는 죽기 살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냥 적당히 돈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비춰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사세요, 추티언님. 남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자꾸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추티언님 중요한 게 있어. 님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데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합니다. 님이 남들의 삶을 이해 안 하는데 어떻게 님 삶을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흑수족 아닌데 흑수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납득이 되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강수호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이것저것 고를 수 있으면 좋은 걸 고르고 싶은데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물어볼게. 아까 여기 몇천 몇억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잘 들으세요. 죽기 살기로 안 살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나쁜 거 알고 있어. 누가 목숨 걸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걸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없어. 공무원도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붙는 거예요. 대기업도 죽기 살기로 스펙 쌓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직장에 생존하는 거 죽기 살기로 해야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가 떨어지니까. 왜 경쟁사회겠습니까? 왜 무한 경쟁을 강요할까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니까.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도태되죠? 낙오되죠. 낙오되고 도태되면 누가 잡아줍니까? 끌어가 줍니까? 그대로 놔둬버리잖아. 팬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아, 누구는 뭐 경쟁 안 하고 싶나? 경쟁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대형님도 아시게 축대형님이 일반적이지 않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축대형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한테 맞는 인생을 그냥 내한테 맞게 살아가면 돼요. 자꾸 이걸 남들한테 인정받고 공감을 얻기보다 그냥 난 이게 좋다. 난 이렇게 살란다. 이렇게 살면 돼. 그게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나한테 맞으면 돼. 나한테. 근데 나한테 맞는 걸 누구한테 인정받거나 그거를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금 인생 관계라든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경제 환경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김동님 어서세요? 그렇기 때문에 축전민도 이게 누군가한테 막 이 내 삶을 그냥 이해해 주겠지 생각보다는 나 원래 이렇게 나 이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란다. 뭐 축전이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 줄 필요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어차피 부모님이 내한테 물려줄 것도 있으니까 내가 굳이 막 악바리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 예. 악바리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사는 거고 내가 부모님한테 뭐 비빌 거 없고 뭐 바랄 거 없고 내한테 짊어질 어깨가 무거우면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팍팍하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팍팍하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뭐 투자 쓰리자 하고 싶습니까? 낮에 일하러 밤에 일하고 싶어요? 하기 싫거든요. 내일 일하기 싫거. 내일 두탕뜨닥 하면 뭐못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왜 낮에 배달 뛰고 밤에 대리운전 뛰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고 뭐 만약에 내가 결혼했으면 내 식구 어떻게 뭐 몸무게 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 뭐 가장들은 뭐 슈퍼맨입니까? 뭐 철이 28호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그분들도 쉬고 싶고 개인 시간 가지고 싶고 인간이에요.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내 앞에 딸린 지금 현실 나를 바라보는 식구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힘들어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님은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님과 그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정이 각자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추티어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래도 살면 돼. 팍팍한 대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예. 이해가 됩니까 추티어님? 다 이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안 살면 안 되는 세상이 일반적인 사람들, 뭐 돈도 백도 없는 사람한테는 죽기 살기를 안 살면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슈띠언님 제가 하는 얘기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사이 팍팍하죠? 팍팍하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정상적으로. 네. 팍팍하게 내가 삶이 팍팍하다. 좀 무게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 다 그래요. 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노동 환경이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얘기 좀 뭐 듣고 좀 기운 얻으시고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